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교수 박형근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비뇨기과란 어떤 학문이며 우리나라에서 비뇨기과의 전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뇨기과, 요즘은 이제 비뇨의학과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남성 수술 전문이다. 실제로 밖에 가보면은 대부분 개원하신 선생님들 보면 뭐 일석오조, 복합 확대술이니 길이 연장이니 음경 확대니 해서 흔히들 비뇨의학과는 남성, 특히나 이제 성적으로 관련된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비뇨의학과가 다루고 있는 여러 학문 중에서 남성 수술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장기로는 콩팥, 신장, 방광, 전립선, 고환, 음경, 남성으로서는 이렇고요. 여성으로서도 여러 가지 신장이나 방광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요도, 요실금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중에 음경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친다면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 같은 온콜로지, 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뉴로유롤로지나 요실금을 다루고 있는 피메일 유롤로지, 그리고 소아의 선천적인 기형을 치료하는 피디아트릭 유롤로지나 지금 말씀드린 남성 수술을 다루고 있는 엔드롤로지, 그리고 복강경을 주로 하는 엔도유롤로지, 그리고 요로결석을 다루고 있거나 또는 요로 감염 등을 다루고 있어서 상대하게 방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금 인턴 선생님들 중에 본인은 외과 쪽이 맞는지 아니면 내과 쪽이 맞는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틈없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비뇨의학과는 충분한 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한다면 저희 비뇨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서저리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수술서부터 시작해서 내시경 수술, 그리고 개복 수술,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로보트 수술까지 수술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물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이나 2차, 1차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같은 항암제 치료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나 남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민성 방광이나 야뇨증 같은 여러 배뇨 질환, 그리고 발기부전,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을 약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꼭 자기가 수술적인 치료가 좀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1, 2차에서도 충분히 메디칼 치료로 환자를 잘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원과 수입의 50% 이상이 요로결석으로 인한 쇠석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성 수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비남성 수술이 대부분의 그 수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뇨의학과는 내과와 외과의 조화, 서저리와 메디슨의 절묘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비뇨의학과가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비뇨의학과 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저는 한 100명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공급이 과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원자가 많이 줄어서 실제로 2014년서부터 2019년 5년간의 지원자가 2004년 1년간의 지원자와 맞먹는 120명에 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은 향후 전문의 숫자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저점을 딛고 2017년에는 이제 지원자가 25명, 2018년에 31명, 35명, 39명으로 최근 저점을 딛고 이제 점차 지원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저점을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 부원장 급여,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러프하게 얘기를 드리면 서울 지역 부원장 급여가 한 1,500만 원, 2차 병원 급여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개업을 할 때 안정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 2년 정도로 매우 지금 비뇨의학과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진들도 사실 개업 이런 이제 사실 월급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여러 수익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개업으로 사직하는 경우도 증가하여서 후임 교수진을 찾기가 어려운 병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병원에 뭐 저희 과에 이제 의뢰한 어떤 선생님들 보면 뭐 3차 병원급에서도 펠로우 선생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후임 교수님을 청빙하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건국비뇨기과, 건국대병원 비뇨기과를 지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명, 그러니까 1년차가 한 명 정도, 서울대나 연대 빼놓고는 되게 한 명이나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맨날 장직에다가 수술장에서 킵하고 병실 환자를 모두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가 4명 중에 3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병실은 병실 PA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수술장은 수술장 PA, 또 외래는 외래 PA 선생님들이 그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어서 전공의 선생님 혼자서 다 독박 쓰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직 같은 경우에 이거 혹시 1년차 혼자니까 1년 내내 당직만 쓰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교수님들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당직표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이 1년차 선생님 당직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당직을 실제로 서는 경우가 4일에 불과했고요. 2년차 선생님도 4일, 3년차 선생님들은 이틀 이렇게 당직을 섰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서고 있고요. 다른 교수님들도 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 1년에 한 달에 뭐 10번 이상 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건대병원 비뇨기과 졸국생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는 아직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비뇨기과 졸국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졸국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대부분 2차 병원으로 과장 선생님들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개업의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 카톨릭 의대 지금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 중에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다른 과, 다른 병원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펠로우를 하시고 지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다른 어떤 데보다 더 교수의 그런 자리가 훨씬 널려 있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 그림은 작년에 주가가 엄청 대폭락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심에 그 주식 투자에 뛰어들지 못했지만 뭐 일부 저를 포함해서 주식 투자를 그때 공포심을 딛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비뇨의학과도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떨어져 있고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사생활에 충분한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